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사람도 안 탄 무인기, 네. 북한제로 추정되는 이 무인기 때문에 온갖 이슈가 다 묻혔습니다. 예, 특히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네. 이게 유인기였으면 또 얼마나 엄청난 파장이 왔을지. 예. 인간어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유인어뢰가 되겠죠. 무인어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언론들이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간 브리핑 아닙니까? 예.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자, 그런데 한국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기사입니다.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추락한 무인기 아닙니까? 예. 이게 과연 북한제가 맞을까? 정부는 서둘러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제로 추정이 되건만 무인기 세대에 찍힌 사진 가운데 북한 지역 사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중앙합동조사단이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대부분 복원했지만 예. 물증인 북측 지역 사진을 찾지 못해서 북한제라는 공식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군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합조단은 현재 무인기의 위성 항법 장치 코드에 입력된 복귀 좌표를 해독해서 무인기가 북한으로 귀환하도록 사전 설정된 증거가 있는지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좌표 추출 이거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 이 불확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남한 땅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어요. 사진을 보니까 다 남한 거예요. 북한 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북한 거라고 확증할 단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떴을 때부터 촬영을 했다면 네. 북한을 넘어오기 전까지는 네. 북한 지역에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없다는 얘기죠. 예. 리모트 컨트롤로 넘었을 때부터 촬영하게 하는 방법을 쓰지는 않았을까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그쯤 되면 신앙의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예. 자, 어쨌든 그렇다면은 남은 건 이겁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이 조정이 돼 있는지, 예. 이 설계가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파악이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말씀하신 이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쪽 사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 이 좌표 해독에도 만약에 실패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무인기 도발을 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영토를 침범했다라고 문제 삼을 근거가 없는 거지요.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거 북한에서 넘어온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 현재 북한은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또 북한이 이거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이건 북한 거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과학적으로 뭔가를 좀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숙제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정부 군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북한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정부의 태도. 일단 이것은 온당치 못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보수 신문들이 무인기를 북한제로 보지 않는 이들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오면이 그렇습니다. 오늘자. 손영일 기자는 4년 전처럼 무인기 음모론을 불 때는 그런 좌파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4년 전이 뭡니까? 천안함 사건 때지요. 예.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제 표현이고, 손영일 기자는 천안함 폭침이 발생했을 때도 각종 음모론이 판쳤다.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이 폭침됐다는 공식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부 야당 정치인들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조사단에 참여했던 군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서 흔들어대는 세력과의 싸움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예. 아무리 객관적 증거를 들이대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말에 저는 밑줄을 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인기가 북한제라는 것이. 이게 오늘 한국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예. 예, 뭐 물론 북한제일 수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그 파악과 또 조사 결과 북한제로 판명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예단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 동아일보에 이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4년 전 천안함 건이나 이번 건 모두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이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걸 북한제라고 안 믿다니 믿음이 부족하다. 이거는 종교 시설에서 할 이야기죠. 예. 손영일 기자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에게 예. 천안함 프로젝트를 한번 꼭 보시라. 예. 이런 권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천안함 사건 당시 조사 결과 발표도 얼마나 허술하고 또 의욕투성이 아닙니까? 이런 의심 자체가 이 애국심이 없는 거다. 이 종북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얼마나 참 유치하고 졸렬합니까? 예. 경향신문에 오늘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의 한 순찰원이 회사가 수습 3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이 순찰원 노조에 밝힌 경위서 한 장이 큰 파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순찰업을 외주화한 모양이죠. 예. 외주업체인 안전순찰업체 사장들이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하는 안전순찰 직원의 인건비에서 수년 동안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도로공사 퇴직자가 주로 맡고 있는 외주업체 사장들은 매달 일정액을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받고 수습 3개월간의 상여금도 사장이나 친인척 앞으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친인척은 사장 친인척이겠죠? 예. 직원들에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도로공사는 이런 경향신문의 의혹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도로공사 교통처 조준환 부장은 지난해 진상조사 후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사에서 부당하게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계약 해지 같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일면에 있습니다. 그 이분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네. 그 노란색 SUV 보통 차량이죠. 네. 이렇게 전광판 있고 그 순찰하는 그런 분들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검찰 수사팀과 국가정보원이 충돌하고 있다. 네. 뭐 예견됐던 얘기긴 한데요. 네. 국정원이 이 국면에서 무슨 배짱으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검찰 수사는 지난달 31일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 씨와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모 과장을 기소한 이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국정원 윗선으로 향하려면 특히 권모 과장에 대한 그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권모 과장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기억을 잃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이 공동으로 증거 위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권 과장의 자살 시도 후에 수사팀은 이 권 과장과 전혀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병문안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다고 하는데요. 자살 기도 전후 상황과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일부 기억 상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 권 과장은 철저하게 지금 국정원의 통제 아래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검찰도 국정원을 통하지 않고는 그의 상태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것도 국정원의 주장이지. 예. 뭐 누가 3자가 가서 파악을 해보니 정말 기억 상실이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런 가운데 수사팀은 그제 국정원 최모 대공수사단장, 그러니까 이제 그 김모 과장의 윗선이 되겠죠. 예. 최모 대공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최 단장은 검찰의 수사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항의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 씨와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을 기소한 내용에조차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8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 과장은 빨리 최근 기억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예. 라고. 그러면 되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가능하죠. 예.
결국 능력 없는 검찰 이 수사에 손을 댄 것 자체가 이런 예고된 좀 파행의 근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예. 무소불위의 검찰이 말이죠. 이런 국정원 앞에서 그냥 아주 찍소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검찰한테 이 사건의 진실과 또 진상을 갈려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죠. 예. 다음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 8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이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이용했던 유학원까지 찾아가서 경위 파악을 한 것으로 어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공문 발송 같은 정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유학원에 가서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 채모군과 같은 날 출국한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사정기관 관계자로 보이는 인사들이 찾아가서 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자, 경향신문과 만난 한 학부모는 남성 2명이 찾아와서 명함을 내밀면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청와대는 언론 보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할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 4개의 수석실 또 비서관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전비행 또 사찰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이번 청와대 조사는 양식을 넘는 뒷조사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온당합니다. 예. 아무래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이 개인정보 유출 수사 과정에서 이 청와대 태도를 보면요. 그 소속 관계자들, 직원들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해명을 내놓는 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는지. 검찰 수사에 맡겨가지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쥐들이 뭔데 자꾸, 이건 이런 일이다. 이게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이대로 결론을 내. 라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8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예. 이 청와대 민정, 고용복지, 교육문화수석실이 최동욱 전 총장을 뒷조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최동욱 전 총장의 처를 자칭해서 사건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감찰 업무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측에다가 청와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지 말고 정상적인 감찰 업무 수행으로 무혐의 처분하라. 이런 일종의 수사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서울 서초구청 조희재 행정국장과 조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청와대는 엉뚱한 인물을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배우가 아닌 걸로도 드러났지요. 조영 행정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윗선 추적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영 행정관 윗선은 누구인지 아직까지 미궁입니다. 조영 행정관의 지금 소속이 그 총무비서관실이죠. 총무비서관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입니다. 이분이 배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영 행정관의 현재 직제상 윗선이 이재만 비서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청와대가 무관한 인물을 지목해서 시선을 돌리거나 개인적 일탈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 때문에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오늘 짚었습니다. 예. 어제 경향신문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또 다른 공작 의혹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속보가 있죠? 유호성 씨 재판 때 비밀 증언을 했다가 이게 공개가 되는 바람에 북쪽에 있는 가족이 해를 당한 것 아닌가. 그야말로 멘붕이 찾아온 탈북자. 그 탈북자를 동아일보 경향신문이 만났는데요. 오늘은 한겨레가 만났습니다. 한겨레 5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탄원서 제출을 한 다음 국정원이 몇몇 언론사와 인터뷰를 주선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호성 씨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유호성 씨 관련 문서 조작이 밝혀진 뒤인 2월 중순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탄원서 제출 경위에 대해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했다. 가족이 위험한 상황이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다. 나는 약속 장소에 나가서 동아일보 기자에게 북한 가족들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살자고 새끼들을 죽일 수 없다라면서 인터뷰를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기사는 못 나갔다. 하지만 동아일보 인터뷰가 실패하니 국정원이 다른 언론사 2곳과 더 인터뷰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사 이름은 아직 밝힐 수 없다. 탄원서 유출자를 고소했으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어제 동아일보 보도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자, 한겨레 기자가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탄원서가 4월 1일 한 신문에 보도가 됐다. 그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인가 봤더니요. 문화일보였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 문화일보 그 기사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이 스크랩, 신문 스크랩 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봤더니 공란입니다. 비워져 있었어요. 삭제됐다는 거군요. 백지 상태가 예. 나왔더라고요. 자, 이 탈북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일단 수습하려고 문화일보 기자에게 기사를 내리라고 사정도 하고 욕도 했다. 문화일보 사회부장이 내 기사를 써도 된다고 승인했다고 알려준 신문사 외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국정원에 연락했다. 당신들이 내 탄원서를 유출했느냐? 문화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라고 했더니 국정원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소송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렸다. 탈북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닌데 소송은 하지 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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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 이 탈북자는 어제 동아일보 기자에게 말했듯 해준 것도 없이 뒤통수만 친 국정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조중동 기자들이 특종을 많이 하지요. 네. 예. 이렇게 도와주는데 특정 못하면 그러면 그건 뭐 그 진짜 기자가 문제겠죠. 기자가 문제죠. 예. 예. 검찰총장 관련된 정보도 어디선가 오고, 예. 예. 국민TV 뉴스에도 예. 그런 정보들이 예. 제보가 되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비공개 법정 출석과 탄원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비공개 증언은 법정에 출석한 참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런 장치가 무용지물이라면 어떻게 공익 목적의 제보나 법정의 진실규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것은 특정 목적을 노린 여론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족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무책임한 행태도 문제지만 이것이 여론 공작의 산물이라면 더욱 묻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일탈 행위는 도를 넘었다. 북한 보위부 출신인 이 탈북자는 국정원의 협조자면서 신변 보호 대상자다. 아무리 사정이 다급했다 하더라도 신변 노출을 무릅쓰고 여론 공작에 활용해야 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이 탈북자가 소송을 준비하니까 국정원 직원이 극구 만류했다니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치졸한 여론 공작으로 증거 조작을 덮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할 따름이다. 국정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우리도 피해자다라면서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 예. 예. 사설의 말미가 이렇습니다. 네. 더 이상 국정원에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예. 남재준 원장 사퇴와 예. 국정원의 해체. 네. 예, 요거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판사의 거액 금품 수수 의혹 어제 한국일보 1면에서 단독 보도됐는데요. 예. 현직 판사 거액 금품 수수 의혹을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판사가 거물급 사채업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로부터 3억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이 최모 씨가 2009년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이 판사에게 3억 원을 직접 전달한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판사는 2008년 이미 최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품 수수액은 6억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판사는 어제자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 이 명동 사채왕 최모 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직접 돈을 받거나 빌리는 등 금전 거래를 한 적은 없다라면서 한국일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법원 관계자를 통해서 과거 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을 빌렸다가 곧바로 1억 5천만 원을 갚고 6개월 후 나머지 1억 5천만 원도 모두 갚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돈을 받긴 받았는데 최모 씨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 발언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조선일보에 또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예. 예. 사회면 말씀하시겠죠? 예.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예, 지면입니다. 예. 새 서울대 총학생회장 인터뷰 기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첫 장애인 총학생회장이 된 이경환 씨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북 좌파 대목군이던 나 광우병 시위 때 운동권에 회의를 느꼈고 그날로 대목군 생활을 접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가 친북 좌파와 결별한 것은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촛불 시위 때였다. 보름 동안 거의 매일 10만 명이 거리를 메운 현장은 운동권에게 대목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우리 운동권의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면 선동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대중과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 대중이 이렇게 싫어하는 당을 왜 유지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 일로 대목군 생활을 접었다. 지금의 그는 한때나마 북한이라는 나라를 옹호했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한다. 그는 2012년부터 20, 30대를 위한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서 청년을 위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자,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과거의 운동권이었던 학생이 이른바 전향을 해서 뉴라이트 계열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말이죠. 예. 자, 이경환 씨 관련한 그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2008년 운동권과 결별했다던 이경환 씨가 2012년 통합진보당 중앙당 대의원 후보 기호 5번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말이죠. 2005년 민주노동당 입당, 2008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연대사업국장, 2012년 청년유니온 20대 대의원, 그리고 2012년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사무국장 이렇게 프로필을 밝히고 있고요. 출마의 변 공약을 보면 저는 통합진보당이 진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조건이나 여론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요. 그렇다고 진보 정치의 깃발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젊은 진보 정치, 혁신적인 진보 정치를 위해서 통합진보당이 다시 힘을 모아냈으면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저는 학생이자 20대의 한 사람으로서 통합진보당이 2030 세대에 대한 전략과 안목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의 승리를 위한 길은 2030 세대와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일 수도 있겠군요. 예, 탈당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08년에 결별했다던 운동권인데 말이죠. 2012년 이 글을 쓸 당시가 말이죠. 6월이었습니다. 탈당했다면은 조선일보가 안 쓸 리 없다. 이런 추정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네, 탈당했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이제 이경환 씨는 이른바 당권파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에 대한 비판의 그런 논조도 유지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소통과 민주주의, 투명함이 겸비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면서 여전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2년 서울대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었습니다. 예.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통합진보당의
뭐 적을 두고 있다거나 거기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내가 대목군이냐, 친북 좌파냐, 뭐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이 서울대 신임 총학생회장 이경환 씨, 저희도 한번 인터뷰를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조선일보 제목이 2008년 시점 이후로부터 조씨는 뭐 완전히 이 좌파와 친북과 결별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통합진보당의 당 해산을 강도 높게 주장했던 조선일보의 논조에 비춰본다면은 이거는 이 이경환 씨의 입장을 100% 반영한 그런 기사인지 일단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만약 이런 제목으로 내일 신문에 나간다라고 이경환 씨에게 얘기했을 때 이경환 씨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인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에게 기회가 된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국민일보 이면을 보니까 말이죠. 이번 달부터 국내 항공사들이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술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술의 그 판매, 특히 통신 판매는 전통주 사업자만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그 주류의 통신 판매를 제한 없이 이제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청소년의 구매를 막기 어렵고 무자료 거래가 많아져서 세수 관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술 관련 규제를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풀 경우 청소년 음주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오늘 국민일보가 이면에서 짚었습니다. 의미 있는 규제까지 없애려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다 발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경쟁 제한적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면서 사회경제적 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내용까지 폐지하고 개선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한겨레에 보도되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없애라고 한 것 철회하겠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혔다고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원로 목사들이 이 자기 종아리 때리는 기도 대성회를 연다고 오늘 국민일보 종교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를 지었다면서 이 원로 목사들이 스스로 회초리를 대는 그런 행사를 갖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 중에 조용기 목사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꼭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감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안 들려요. 이 소리 안 들려요.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 첫 번째, 남재준 국정원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외치는 야당 요구가 있었지만 자, 이 북한 무인 정찰기 사태와 관련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군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안보수장 인책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논란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이 거셉니다. 남재준 국정원은 지난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스스로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더니 지난 1년여 나라를 온통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반드시 개혁돼야 합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남재준 원장. 못 들은 건지 안 들리는 건지. 두 번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가 왜 대선 공약 파기를 사과하는 거냐는 야당 대표 발언을 이렇게 들으셨다고. 안 대표께서 연설에서 제가 그 전날 당을 대표해서 한 연설에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 이게 중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이렇게 저를 실명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제가 중정도 아니고 월권도 아닌 집권당을 대표한 대표 연설에서 정당한 의사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할 경우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이 당신 따위가 뭔데 대통령 대추 총대를 메고 오바하냐? 이 당신 따위가 뭔데 대통령 대추 총대를 메고 오바하냐? 이런 비아냥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안 들리는 건지.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했던 기초공천 약속을 함께 지키자는 야당 대표 제안이 있었지만 박준우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흘 전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국회로 찾아가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의 다른 생각을 확인하는 데는 9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 기초공천 폐지 사항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 여당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니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안철수 김한길 대표는 3번에 걸쳐 말을 중단한 채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선거 중립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해서 누가 선거 개입이라고 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무공천 약속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을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나 양해는 아닌 걸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뜻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점에 관해서도 뭐에 대한 사과?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 못 들은 건지 안 들리는 건지 이분들에게 보청기를 권해드립니다. 뚜라미 보청기 기억하시나요? 이 모든 소리를 남김없이 들을 수 있다. 대한무역 보청기가 드리는 신제품 뚜라미 콘택트 이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안 보이죠? 아름다워라. 어머. 빗속에 감추는 보청기. 콘택트 이어.